조선과 일본 제국은 하나다. 내선 일체를 위해 일제가 강요했던 신사참배. 조선에 더 많은 쌀을 수탈하기 위해 만든 동진 수리조합. 1930년대 일제강점기 경성의 모습을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는 흑백 영화. 나라를 뺏긴 암흑의 시대, 독립의 희망을 싹 틔워준 대한민국 임시정부 원년 독립공채. 일제강점기 군산 역사관에 머물러 있는 식민지 조선의 가슴 아픈 시간들, 그 마지막 이야기다. 일제강점기 군산 역사관. 이곳에선 식민지 조선의 참담한 실상을 엿볼 수 있는 희귀 자료들이 가득하다. 조선인들이 무언가를 향해 절을 하고 있는 한 장의 사진. 매일 아침 조선인들이 천왕이 있는 동쪽을 향해 의무적으로 절을 하는 궁성요배 모습을 담은 사진이다. 궁성요배는 가정에서뿐 아니라 학교에서도 의례처럼 행해졌다. 이게 고창 중학교에서 했던 사진입니다. 지금 이 아래에 있는 마치 무슨 탑같이 쌓여지기도 하고 황군 전사 제영령 이렇게 되어 있네요. 뭐예요? 이게 그야말로 신사에 모셔놓은 거울하고 위패가 되겠습니다. 특히 여기는 일본인 전사자들을 위한 위령패죠. 그래서 이걸 보고 참배를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신경도 마찬가지로 이게 지금 동경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은 유리 거울이어야 되는데 동경으로 만들어져 있고 윗부분도 저 상태가 원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마치 무슨 뭐 태양이 이렇게 우글거리 올라오는 것 같은 일본인들의 그 우길기 같은 느낌을 나게 하면서 붉은 태양처럼 둥그렇게 만들어서 여기에 이제 신의 영향이 깃들여 있기 때문에 여기에 와서 이제 참배한다라는 의미에서 모셔놓고 신사에 모셔놓고 하는 그런 거울입니다. 일제가 궁성요배만큼이나 조선인들에게 강요하고 나선 것은 신사참배였다. 전체적인 학술 용어로는 신사참배지만은 궁성요배하고 같은 용어라고 보시면 돼요. 신사참배는 직접 가는 거예요. 직접 가서 거기에 있는 신에게 절을 하고 예를 갖추는 것이고, 궁성요배는 가지는 않고 그쪽 방향으로 보고 절을 하는 요 차이죠. 일제는 정치적 군사적 침략을 할 때마다 조선인들에게 자신들의 민간 종교인 신도 신앙을 강요했는데, 이를 위해 조선 전역에 1000개가 넘는 신사를 세운다. 지금 뭐 유물도 그렇고 전시되어 있는 사진 중에도 신사에 관련된 자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네네. 일본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마치 종교와 같죠. 말하자면 우리의 호국 영령들이 깃들어 있는 장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또는 국가적인 행사나 또는 개인적인 행사가 있을 때마다 항상 가서 참배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성한 장소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세뇌의 일환으로 사용합니다. 자기네 백성들이야 염원하고 기원하는 것이니까 문제가 없지만 거기에 이제 참배하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일황에게 충성하고 일인이 되어가는 그런 것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장소가 신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동진수리조합 사업 상황회도인데요. 네네.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저쪽 우남 저수지죠? 네네. 저수지가 있고
발전소가 있고, 제가 살고 있는 집이 칠보여서 취수구라든가 네. 옥정호 이런 것을 저는 뭐 맨날 보고 이렇게 지내왔거든요. 근데 이게 지도에 이렇게 생생원이 나와 있네요. 일본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그런 홍보용 내용입니다. 특히 이렇게 접었다 펼쳐서 이렇게 파노라마 형식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내용인데요. 이 수리조합은 일본인들이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국 곳곳에 굉장히 많은 수리조합을 하게 되는데 전라북도에도 굉장히 곳곳에 수리조합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여기 동진수리조합, 고부수리조합, 이곡수리조합 등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우남조수지를 활용해서 대규모 간척 사업을 하게 됩니다. 쌀 수확량을 최대한으로 늘리기 위한 내용인데 쌀 수확량이야말로 최대의 재화이거든요. 일제는 조선의 토지를 수탈하고 식량을 증대하기 위해 수리조합을 조직한다. 수리조합은 조선에 진출한 일본인 농장주가 주도하고 조선인 대지주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전국 곳곳에 잇따라 설립된다. 특히 군산 개항 이후 일본인 농장이 급속하게 확대된 만경강, 동진강 유역에 대규모 수리조합이 집중돼 설치되는데 그중 한 곳이 바로 동진수리조합이다. 동진수리조합은 전라북도 정읍, 부안, 김제 지역에 걸친 일대의 수리조합이다. 섬진강 90척에 둑을 쌓고 저수량 21억 6천 입방처, 둘레 18리의 우남저수지를 만들어 3년에 한 번씩 가뭄을 겪은 지방이 일약 벼 45만 석 내지 50만 석 증수를 가져와 오늘날 조선 제일, 아니 일본 제일의 수리조합이다. 1925년에 설립된 동진수리조합은 곧바로 섬진강 상류에 섬진강 구댐인 우남제를 착공해 1927년 12월 완공한다. 일제강점기 군산 역사관에 남아있는 당시 공사 현장 사진. 대규모 공사였음을 짐작할 수 있는데 실제로 우남제는 준공 당시는 물론 1950년대까지 국내에서 규모가 제일 큰 저수지였다. 동진강 유역에 근대적인 수리시설이 들어서고 관계용소가 확보되면서 미국 생산량도 늘었다. 가장 큰 이익을 본 계층은 동진강 일대에 대규모 토지를 소유한 일본인 지주들이었다. 이게 여기에서 수확된 쌀이 우리 국민들을 배불리 먹였다면은 안타까울 것이 없지만은 실제로는 우리 국민들은 보릿고개라고 해서 피죽을 끓여 먹어야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끔 수많은 쌀을 수탈해 가는데 활용만 했죠. 결국 동진강 유역 수리조합 사업은 일반 농민들보다는 지주, 특히 일본인 지주의 이익을 옹호하고 식민지 지주제를 더욱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건 이제 영상에 있는 거고, 이제 철도국에도 이걸 제작합니다. 문화 영화 제작소에서 네. 만들었네요. 철도국에서 만들었는데 맨 첫 장면에 저렇게 성다운 모습을 보여준 건 또 특별하네요. 이게 경성역이겠죠? 네. 이게 제작이 된 때가 언제? 이때가 1930년대입니다. 아, 30년대. 네, 90년 전. 예, 예. 아마 이 연세에도 지금 살아계시는 분들이 제법 아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그러겠네요. 되는데. 지금 네. 90 뭐 요새 100세 되신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니까 이 지금 영상에 나와 있는 분들 중에는 지금도 살아 계시면서 지금 많이 다른 대한민국의 모습과 생활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일제강점기 당시 경성의 모습이 담긴 영상. 조선 총독부 철도국에서 1930년대에 제작한 영상에는
100여 년 전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여기는 일본군 그 부대 같아요. 예, 사열 장면 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완전히 현대화된 서울 시내 풍경인 것 같아. 네. 거기다가 전력 시설이 어느 정도 갖추어지고 있지는 분수까지 자연스럽게 솟아오르는 거 보면 상당히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아, 저기 중앙청 보이네요. 광화문에. 예. 여기가 아마 서울시청 예. 조선 총독부 건물을 본 세대만 해도 네. 이 지금 영상에 대한 느낌들이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이제 총독부 건물을 철거하고 난 네. 뒤에는 지금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창경궁이라는 궁궐을 일부를 헐어내고 이렇게 동물원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옛날엔 창경원. 서울 가면 꼭 들려야 할 곳 중에 한 곳이 창경원이었던 이런 동물원이죠.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제가 조선 백성들의 시선을 한쪽으로 돌리기 위한 하나의 수단인데, 일제는 조선을 식민지화하면서 조선의 왕궁에 동물원을 들여놓고 일반인들이 출입하는 관광 상품으로 만들어 조선 왕조의 권위를 무너뜨렸다. 그리고 경복궁 내 대부분의 건물을 철거하고 그 앞에 조선 총독부 청사를 지어 식민 통치의 정점을 찍었다. 그 앞에다가 일자 모양의 총독부 건물을 지어놓고 왕도 너희들하고 똑같은 평민이다. 그런 의식을 고취시키려고 만든 영상인 것 같아요. 경복궁 근정전 앞에 이게 광화문 뒤쪽에다가 총독부 건물이 들어선 것만 봐도 한마디로 상징적인 그 조선 침탈의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일인들이 대표적으로 또 활용했던 게 이런 경마라든지, 그러니까 백성들의 사람들 저 어마어마한 할머니들 예, 백성들의 눈을 이렇게 좀 쉽게 돌려서 항일 운동이라든지 어떤 민족 잃은 슬픔을 좀 빨리 잊고 더 이상 감정 갖지 않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을 강구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스포츠하고 경마예요. 야구네요. 예. 아니 일제강점기 때 이렇게 벌써 골프가 들어왔었어요? 저 치는 폼 보면은 상당한 고수 같은데 귀족들 사이에서는 유행이었던 걸로 압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서양식 그 스포츠들도 많이 들어와 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일제강점기의 사람들의 모습일까? 이렇게 생각이 날 정도로 평범한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나라를 되찾겠다고 정말 풍찬 노숙하면서 국내 있지도 못하고 해외 떠돌면서 독립운동을 하는 분들 생각하면 정말 대단한 각오들, 이런 마음을, 결연한 마음을 느낄 수가 있겠어요. 지금 이거 일반적인 생활 모습이라 평온하게 보이지만은 이 당시에도 상해에서는 임시정부가 여러 차례 이쪽에 월세를 못 내서 저쪽으로 옮겨 다녀야 되고 한편으로는 평화로운 생활 모습 같지만 내면적으로는 또 각 지역에서는 일경이나 일본인들에 쫓겨다니면서 멋진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이건 이제 교육 자료인데요. 당시에 쓰던 연필이에요. 그래서 연필 포장지까지 그대로 있는데 빨간색으로 같이 묶어놓고 저기 태양이 우길기가 이렇게 빛나는 모습으로 이때는 이제 조선하고 완전히 병합했다고 자신감을 가졌을 때죠. 그래서 건국정신 연필이라고 학생들한테 이렇게 제공하는 연필이고요. 여기는 학교 교과서인데 국어죠. 국어인데 일본어죠, 사실은. 이제 국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일본어가 돼버려가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제목이 국어네요. 그래서 저희가 국어라고 하고 우리말을 쓸 수 있는 것은
정말 이거는 정말 다행인 겁니다. 다행스러운 예, 일이네요. 우리가 마치 공기 중에 숨을 쉬고 있으면서 공기의 느낌을 못 느끼는 것처럼 국어라고 쓰면서 우리말을 쓸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다양하고 행복한 것이죠. 아, 그래서 수학, 국어, 독본이니까 요즘 같으면 이제 초등학교, 그렇죠. 예. 초등학교에서 일본어 배우는 걸 그렇죠. 소학, 국어, 독본, 예, 교과서라는 예, 뜻이네요. 예, 조선 총독부에서 펴냈고요. 예, 예, 예. 독립공채 뒷면을 지금 전시를 해놨어요. 네, 앞면도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독립공채가 뭐예요? 독립공채는 1921년도에 제작된 독립공채인데요. 예. 당시에는 물론 많이 발행됐겠지만 지금은 아주 귀한 자료고 임시정부 활동하면서 많은 자금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시정부를 꾸려나가는데 엄청나게 많은 비용도 들고 힘이 드는데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공채를 발행하게 됩니다. 이때 이렇게 50원 정도면은 1930년도에 관료들 봉급이 10원 정도였으니까 이때의 비용으로 따지면 굉장히 좀 큰 돈입니다. 독립공채의 역사는 19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독립운동 자금을 모으기 위해 중국 상해에서 원화 표시 채권을, 미주에서 달러 표시 채권을 발행한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정권을 사면은 이것을 나중에 정부에서 갚아주겠다. 그러한 내용들은 그 독립공채 뒷면에 잘 쓰여 있어요. 그 내용은 연 5%의 이자를 6개월에 한 번씩 이 공채를 사신 분에게 지급을 해드린다는 약속. 근데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조선이 독립되면 광복이 되면은 5년 후부터 30년간 균등 분할 상환해서 다시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외국인도 신청하세요 하는 그런 뜻이. 그러니까 외국인도 살 수가 있고 누구든지 이 독립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니까 운동 자금을 모으는데 정서를 써주고 현찰을 받는 거죠. 앞면에 보면 50원권인데 대한민국 원년 독립공채 이렇게 되어 있죠? 네네. 재무총장 이시영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이때는 이제 인쇄술이 좀 약간 지금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앞부분과 뒷부분이 거의 붓글씨로 써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영문으로 된 건 물론 인쇄를 해서 넣은 것이고요. 네, 그래서 자세히 보면 글씨체나 글꼴까지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재미있는 자료라고요. 독립공채가 발행됐지만 주권 잃은 나라의 채권이 국제시장에서 유통될 리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독립공채를 사준 사람들은 바로 우리 민족 조선인들이었다.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으로 이주한 동포들도 월급을 털어 독립공채를 사들였다. 성금이나 다름없었다. 이런 국채를 발행을 하고 국채를 사는 사람들은 이 국채를 통해서 무슨 많은 이자 소득을 좀 내겠다 이런 의미는 전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아, 물론 그렇죠. 예. 모르겠습니다. 그 중에 혹시 이자 소득을 노리는 사람도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당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러면서 십시일반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독립군자금이라든지 독립자금을 이렇게 제공하고 싶은 마음에서 구입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실제로도 상당한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독립공채를 산 사람들은 해방 이후 보상을 받았을까? 서울 명륜동에 사는 안모 씨는 일본 경찰의 눈을 피해 간직해온 100원권 독립공채를 상환해달라고 찾아왔지만 재무부 직원이 법적 근거가 없다며 그냥 돌려보냈다. 전북 군산의 이모 씨가 일제시대 땅속에 묻어뒀던 독립공채 1000원권 3장을 상환해달라고 했지만 상환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암울했던 시기 독립에 대한 열망 하나로 피와 눈물로 만들어낸 돈을 털어 독립공채를 구입한 수많은 조선인들. 하지만 해방 후 정작 조국이 그들에게 되돌려준 건
상환금이 아닌 허탈감뿐이었다. 30년 이내에 상환한다고 했지만 나라가 독립이 되어서 후에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국가에 제출하기도 했는데 외면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들의 이런 높은 뜻을 기리는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어느 정도 이제 잘 살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이제 과거에 그 어려웠던 시기들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면이 있어요. 또다시 그런 암울한 역사를 우리가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역사를 제대로 공부하고 알아야 된다. 보기에는 좀 안 좋죠. 그 쓰라린 역사니까 외면하고 싶고 멀리하고 싶고 그런 역사 자료지만은 와서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다시 한번 마음을 되잡는 그런 역사 교육의 장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부터 독도 망언까지 일본의 역사 왜곡은 광복 7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뼈아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이제라도 올바른 역사의식을 갖고 대처해 나가는 힘을 기르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곳 일제 강점기 군산역사관이 강점기 역사를 바로 바라볼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겁니다.